있습니다. 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 공통의 국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활용해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도 강조했습니다. 今の戦略環境のもと、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そのためにシャトル外交、これをしっかり活用しまして。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음엔 도쿄가 아닌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화장품과 기물,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고향 안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만든 바두가를 선물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양자회담은 41분간 진행됐으며 국빈 방문이 아닌 만큼 공식 환영식과 만찬은 생략됐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정서적 사안이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란 데에는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 베트남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와는 안보와 국방에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어서 방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국방 분야 협력 파트너십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선 우리가 처음입니다.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e're meeting at a time when our defense cooperation is deepening, and very importantly, that our cultural ties continue to grow.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인데 우리 기업이 예비 입찰 후보로 선정돼 있어 이번 성명 채택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외에도 양국의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군사, 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도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와 히토류 등 광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르엉껑 베트남 국가주석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아누틴 찬이락군 태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양자회담에 나서며 통상과 방위 분야의 협력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걸 승인해달라.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 답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듭니다.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확보를 위한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이 필수적이고 소음 저감 등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결국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 보완하고 미국에서 기술 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큰 틀의 승인을 얻어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도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최우방 호주에도 이전하지 않는 기술을 넘기는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미는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한미가 핵 추진 잠수함에 합의한 날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이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시사한 걸로도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리 수출의 버팀목, 자동차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아직 불확실성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아 3분기에만 관세 비용으로 1조 8천억 원을 들인 탓입니다. 이번 합의로 25%였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일단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15%로 양국이 합의를 했다라고 전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다만 과거 FTA로 관세가 0%여서 일본, 유럽연합보다 혜택을 받다면 조건이 동등해진 만큼 경쟁력을 높여야 할 과제가 생겼습니다. 1,500억 달러 대미 펀드를 운용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주도권을 쥐게 된 조선업계는 반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스가 하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이 자국 철강업을 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를 계속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타이완과 동등한 입지를 약속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타이완과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 반도체 업계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최종 문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이행 시점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양국은 양해각서, MOU 문안이 거의 다 조정됐고 곧 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후속성이 없는 MOU고 아마 그 전에 저희들이 국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은 합의안 이행은 법이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해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세기의 단판, 미중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양국 정상은 관세 인하와 휘토류 공급을 주고받는 선에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홍진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례적인 인사와 사진 촬영, 이어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I think we've already agreed to a lot of things and we'll agree to some more right now. 경제 참모들을 집중 배치한 1시간 40분간의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각자가 당장 필요한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가까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를 10%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합성 마약을 이유로 징벌적으로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한 겁니다. 대신 중국은 휘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도 다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운, 조선업 경쟁 속에 서로에게 부과해온 선박 입항 수수료도 두 나라 모두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과 부흥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에선 중국 내 AI 칩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중국이 원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대한 얘기는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끝으로 한국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두 정상의 표정과 태도, 말투는 사뭇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며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지만 시 주석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한 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 일찍 회담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백악관 의전 담당을 내보내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듯 회담 전 기념사진 촬영장에도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악수는 30초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농담을 건네고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등을 두드리며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시종일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 두 정상은 서둘러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양국 취재진의 자리 다툼으로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운 걸 포함해 35초. 시 주석은 3분 넘게 준비해온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헤어질 때도 시 주석에게 귓속말을 하며 배웅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회담장 가는 길에 SNS에 올린 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능력을 거론하며 미군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회담을 앞둔 중국과의 기싸움이었다. 러시아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다.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이렇게 양국은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김효신 특파원이 앞으로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한 발씩 양보하면서 당장의 정면 충돌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었던 대두 수출길을 다시 열었고 초고율 관세를 실제 부과했다가는 연말 소비 시즌에 소비자들이 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희토류 통제를 통한 강력한 협상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중 회담은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의제만 우선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Now every year we'll renegotiate the deal, but I think the deal will go on for a long time, long beyond the year. We'll negotiate at the end of the year. 미중 관계 뇌관인 타이완 문제나 충돌 위기가 반복되어온 남중국해 이슈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패권과 인권 문제까지 두 나라 간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두고 깨지기 쉬운 휴전, 대규모 재편이 아닌 전술적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직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2차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중 양국은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연장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외교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방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큰 부분에서 무역 협상이 완전히 막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봉합이나 유예하는 수준에서 끝난 걸로 보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한숨 돌리는 그러한 형국이 만들어졌다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를 대하는 양 정상의 태도가 겉으로 보면 사뭇 달라 보였는데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인의 면모를 보인 반면에 아무래도 상대적 열세가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중국이 당당하게 맞선다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표정에서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담 결과를 보면 중국이 얻은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현상 변경을 일으켰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국이 대응하는 그러한 형국이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히토류 수출 통제나 어떤 미국산 대두 수입 중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어떤 그 유효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때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어떤 그 경제적 입지도 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특히 중국이 상당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 북한 문제로 관련돼도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락되고 봉합한 그런 수준의 어떤 합의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중 양국 간의 어떤 그러한 그 강대강 대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게 타결되긴 했는데 하루 만에 양국 당사자들의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터니 상무장관이 우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된 부분이 없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도 로터니 상무장관이 한국이 그 농산물 시장 개방 100% 개방에 동의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난 7월에 마무리된 그 관세 협상의 큰 얼개를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측의 이러한 의견은 어떤 국내 정치적인 성과를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포석이 아니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측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품목 관세가 정해진 부분도 없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대만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 합의된 부분이 없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 부분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어떤 해석의 어떤 그 영역에 있다.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사인할 때까지는 진통이 좀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고요. 대미 투자 규모나 방식 이 부분이 중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다고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지켜봐야 될 부분, 반도체부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농산물 추가 개방 같은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오고 양국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외교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서 우리 국방력 강화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어떤 효과가 큰 핵 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원자력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의 방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어떤 방산의 능력이 어떤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핵과 원자력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산산업 경제적 이익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을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이웃 국가로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국의 부상,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한국의 군사력이 제고된다는 것은 아무리 중국과 한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이웃 국가의 군사력이 제고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 강화되는 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한미가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가 원자력,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부분도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어떤 그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레 한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혹시 거론되지는 않을까요? 거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대북 방어라든지 어떤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중국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북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핵 능력이 이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자주국방, 대북 방어를 위해서 이러한 군사력 역량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도 짧게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41분 정도 그 회담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네.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많은 의제가 논의됐다, 이것보다는요, 두 네. 정상이 상견례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간략 1시간 동안에 또 상견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그리고 또 한반도 정세, 북한 문제,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입장을 확인하고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는 이러한 수준에서 양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셔틀 회고가 지속되면서 한일 간의 협력이 증대되어 나갈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죠.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과연 경주 선언이 나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장관급 확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주 선언의 어떤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주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이펙이 어떤 경제 협의체로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그리고 이제 공정한 무역, 이 문구가 미국과 여타 형들 간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가지고 조율가 쉽지 않은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론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조율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AI 시대에서 한국을 의장국을 해서 회원국들이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상생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경주선언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절대 강자, 미국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이 에이펙 CEO 서밋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깜짝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밥값은 누가 냈을까요? 김민경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치킨집. 도착 전부터 구름 인파가 에워쌌습니다. I love fried chicken and I love beer. And I love fried chicken and beer with my friend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엔비디아의 최신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도 선물로 건넵니다. 치맥 회동을 직접 제안한 걸로 알려진 황 CEO는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에게도 치킨을 나눠주는 등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한국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에 대한 깜짝 발표도 다시 예고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resident tomorrow at APEC. And Korea and NVIDIA has many announcements, and I have many incredible partners here. 방한전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 LG, 네이버를 파트너가 될 기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을 공식화한 삼성전자. 모든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HBM3E 양산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위 HBM4 납품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 1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은 현대차그룹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에 AI 칩이 필요합니다. 젠슨 황 CEO가 언급한 깜짝 선물 보따리가 대규모 AI 칩 공급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내일 APEC CEO 서밋 특별 연설을 앞두고 발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내릴지는 모르겠다. 미국 중앙은행 수장의 이 말에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박일종 특파원입니다. 금리 결정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바라본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99%. 예상대로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연 3.75에서 4%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아졌고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외 연속 인하 이유는 역시 약해지고 있는 고용시장이었습니다. 물가는 다소 높지만 관세 영향을 빼면 2.3에서 2.4%로 연준 목표치 2%에서 멀지 않고 그 영향도 일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or a very long time, the risk was clearly of higher inflation. And then that has changed now. It was a risk management. And I would say the same about today. 하지만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방향에 대해선 시장의 기대와 다른 말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에도 금리를 내릴 거라는 압도적인 시장의 전망과 달리 정해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There were strongly differing views about how to proceed in Decembe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licy rate at the December meeting